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채용 설명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기관은요.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인사처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저희 회사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회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채용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응답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 회사입니다. 정부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서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분이 분할되어서 설립이 되었고요.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6년에 정부의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경주로 본사를 이전을 했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12,6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으로 해서 동해안에 세울, 월성, 한울 이렇게 총 4개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본부가 있고 서해안 쪽에 한빛 원자력 본부 이렇게 해서 전체 5개 원자력 본부를 운영 중이고요. 그 외에 수력 발전소와 양수 발전소, 또 태양광 등등이 전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미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션은 그 기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회사의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입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거는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가 되겠다. 우리 회사가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 비전이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한수원입니다.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 목표들을 세우고 저희 임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가치는 저희 회사 임직원이라면 지켜야 할, 따라야 할 행동 준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도 추구, 안전 최우선, 최고 지향, 상호 존중, 사회적 가치 창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각 그 가치의 영문자의 첫 자를 따서 트러스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상입니다. 인재상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어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은 굉장히 채용을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상생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 이렇게 3가지의 인재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들은 저희 회사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상뿐만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부분들도 저희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저희 회사 채용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세부적인 속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그 홈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좀 자주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좀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채용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신입 공채, 그다음에 신입 인력군, 전문 인력군, 그다음 기타 인력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입 인력군은 대졸하고 고졸 위주로 선발하는 정규직 신입사원 뽑는 분야고, 전문 인력군과 기타 인력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시고 또 지원 인원도 가장 많은 저희 대졸 수준 신입사원 선발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졸 수준 신입사원은 저희가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 임용이 되고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정규 임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대졸 수준 신입사원이라 해서 이게 대졸만 지원이 가능하냐, 요거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대졸만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여야만 지원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이 전형으로 들어오시면 대졸 수준에 처우를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요건만 갖추시면 꼭 대학 졸업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재학이실 수도 있고 고등학교 관련 학과를 나오셨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분들이 합격을 하셔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대졸 수준의 처우를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고 학력도 사무는 특별히 제한이 없고요. 기술직은 이제 관련 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 또는 만약에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으시면 저희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무는 750점, 기술은 700점, 토익 기준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모집 분야는 사무, 사무 원자력, 수력 양수, 신재생, 토건 ICT 크게 6가지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총 13분야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전형, 2차 전형 크게 최종 전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1차 전형은 이제 필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사전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전 평가에서 이제 먼저 필기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사무 같은 경우는 100배수, 기술 직군 같은 경우는 40배수, 전산이랑 화학은 50배수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 인원들에 한해서 사전 평가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은 이제 NCS 직무영향 검사라고 하고요. 여기서 요 이제 점수와 가점을 포함해서 총 선발 인원의 이제 3배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형은 면접인데요. 면접 가기 전에 저희가 인성 검사랑 심리 건강 진단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적부 시험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모두가 붙을 수도 있는 시험인 거죠. 경쟁이 없으니까. 근데 요걸 이제 조금 너무 잘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짓으로 응답을 하시거나 하시면 좀 여기서 부적격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필기를 통과하시고 저희 회사 면접 전에 인성검사랑 심리건강 진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요 부분에서 이제 좀 솔직하게 응답을 하시면 그럴 일이 좀 많이 그러니까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면접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1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 이제 1배수를 대상으로 저희 신체 검사, 신원 조사, 비위면직자 조회 이렇게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이제 최종 합격이 됩니다. 재용 씨 우대 사항은 요 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적어놨는데 요거는 저희 모집 요강에 이제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다 포함이긴 하지만 조금씩 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해당 전형 이번 대졸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이런 것들 빠지고 이렇게 조금씩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모집 요강을 꼭 확인을 하셔서 그런 정보를 사전에 취득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전 지역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 아까 2016년에 이제 본사가 경주로 이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이제 이전 지역 인재로 정의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채용 목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 비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30%가 적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0%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합격을 시키는 제도인데 요거 이제 저희 지원하실 때 좀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여기도 써 있지만 저희 그 지원할 때 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 공고에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지원하실 때 나중에 혹시나 그러니까 합격하더라도 이걸 잘못하시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이런 여부를 잘 확인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형별로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전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평가를 통해서 필기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 뭐 사무 100배수, 그다음에 나머지 기술 40배수 또는 50배수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게 자기소개서는 적부 판정만 시행을 하고요. 외국어 성적이 100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토익을 기준으로 사무는 850점, 기술직은 800점이 이상이면 이제 만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례해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격 면허 가점 되어 있는데 뭐 한국사, 한국어, 그다음에 ICT 자격증, 그다음에 스피킹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 자격이고 이제 그 뭐 자격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아니면 뭐 변호사, CPA 이런 것들의 이제 자격에 따라서 자격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돼서 그 점수의 총점으로 이제 그 아까 해당 배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시게 되고요. 필기 시험은 크게 직업기초 능력 검사와 직무수행 능력 검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무수행 능력 검사에서는 이제 전공 지식이랑 상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 검사는 뭐 흔히들 얘기하시는 NCS 그런 문항들이 나오고요.
기초 전공은 이제 뭐 사무 같은 경우는 법, 행정, 경제, 그다음에 경영 뭐 이렇게 되고 기술은 이제 해당 선발 분야의 전공 지식을 전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공이 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 그래서 저희 회사 전공 시험을 이제 전공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그 엄청 깊이 공부하시기보다는 좀 두루두루 전체적인 분야를 약간 얕고 넓게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은 저희 회사 상식이랑 이제 뭐 일반 상식인데 회사 상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상식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오시면은 뭐 주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번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하시면 무리 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선정된 3배수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 적부 판정되어 있는 저걸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그 적격 나오신 분들을 한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크게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개별 면접의 이제 직업 기초 능력 면접인데 요거는 자기소개서 쓰신 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1대 다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잘 쓰셔야겠죠. 저희가 뭐 자기소개서 자체 아까 적부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정을 1차 전형, 2차 전형 전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게 결국은 면접 때 이제 직업 기초 능력 면접에서 쓰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신중하게 잘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면접은 집단 면접입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능력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회사의 직무 상황을 드리고 그거에 이제 그거 가지고 토의를 하는 조원들끼리 토의를 하는 과정을 면접관분들이 보시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면접이고요. 마지막 관찰 면접은 팀별로 해서 이제 어떤 과제를 드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것을 보는 면접입니다. 전체 시간이 이제 75분, 120분 이렇게 해서 좀 긴데 그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 인재상 그 인재상을 이제 그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이제 얼마나 잘 이렇게 보여주느냐 면접관들한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면접을 통해서 1배수를 선정을 하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민직자조 이렇게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전원 합격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 회사 처음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대졸 초임 연봉은 4,200 정도 되고 요거는 근데 뭐 성과급은 이제 따로 이후에 나가게 되는 거고 또 직구나 뭐 교대 근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급여가 수준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복리후생은 아마 들어오셔서 알아보시면 되긴 할 텐데 뭐 각종 뭐 생활연수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회사 그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의 채용 설명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선 공통 질문들을 먼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질문 드릴게요.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디렉토리북 확인하시면은 아실 수 있을 텐데 1차 채용은 뭐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대졸 수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월에서 5월 정도에 200명 정도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채용은 아직 좀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나 이런 거 통해서 네. 공지를 할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채용 공고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전년도 또 우리 또 올해 굉장히 달라진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 회사 요번 이제까지 현재까지는 특별히 이렇게 뭐 큰 변화가 있거나 이렇진 않고 작년에 이제 사전 평가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큰 변화가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근데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채용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 회사에 채용 공고가 뜨면 꼭 그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혹시나 변경된 게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전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서류 전형이 다른 기관에서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거랑 좀 동일한 거고요. 그 저희 지원자가 굉장히 많고 이래서 이제 필기 시험 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성적이랑 이제 각종 자격증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성적을 산정해서 사무는 100배수, 나머지 기술은 40에서 50배수를 추려서 이제 그분들에게만 필기 기회를 이제 주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전체적인 또 면접에 관련된 것들도 질문이 꽤 있는데요. 집단 면접에서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을 토의 형태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도 타 기관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보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기관이 직무 면접 보통 뭐 정확하게 토론 면접이나 뭐 네.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토론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희 아까 회사 직무 상황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발전소에서 뭐 어떤 뭐 터빈 건물에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항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대학교나 뭐 공부하셨던 그런 그 전공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 총동원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원들끼리 같이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토의 면접이라든지 관찰 면접 등 또 타 기관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서 집단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 개별 면접 이제 어쨌든 저희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도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들어와서 조직 생활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을 해보면 항상 타 부서와 이렇게 뭐 요청을 해야 될 일도 있고 뭐 교류도 많이 해야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나 약간 뭐 속된 말로 나 잘난 맛에 있는 사람들만 있을 경우에는 조직이 조금 뭐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 처리도 그렇고 이제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집단 면접을 좀 더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단 면접에서 직무 수행 능력 면접과 이 토의 형태로 면접을 보고 있고요. 또 관찰 면접의 형태로 면접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창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시고 있는데요. 지역 및 모집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사실 일반 전형 기준이고 이제 네. 일반 전형 안에 지역 전형이 저희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뭐 변경 사항은 없고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혹시나 저희가 이제 공고 네. 시점에서 뭐 조금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공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뭘 특별히 바꾸겠다 이렇게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갓생하는 혜원이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인성검사 시 인재상을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인성 검사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좀 탈락하시는 분들 간혹 이제 연락 오셔서 하시면 내가 뭐가 인성이 부족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제목은 인성 검사인데 그게 인재상을 이제 반영한 검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재상 검사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인성 검사에는 그런 인재상을 반영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적합한 그런 역량은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인재상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재상을 반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조정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고졸 수준 채용할 때 토익 스피킹 가산점이 포함이 됩니까? 저희 채용이 일단 다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저는 대졸 수준 채용 담당이고 아까 그 이제 네. 콘서트 하셨던 차장님께서 고졸 수준인데 스피킹 일단 제가 알기로는 고졸 수준은 스피킹 가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졸에만 이제 3점 주는 1차 전형에서만 그것도 3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이제 좀 변경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러니까 네. 그거는 공고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인재채용부에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답변을 함께 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기술직 토익 만점이 850에서 800으로 혹시 줄어든 건가요? 심지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동일합니다. 음. 작년에도 800점이었고 네. 사전 평가 기준으로 이제 사무는 850점이고 기술은 800점이 토익 기준으로 만점 기준입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명확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여러분들께서 스터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인사 담당자 토크쇼라든지 또 그리고 채용 설명회를 보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시면 훨씬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토익 점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와, 질문이 우리 또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자, 우리 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전 지역 인재의 경우 30% 할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로 추가 합격된 경우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많습니다. 이전 지역 인재를 추가 교육하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할당은 아니고 할당이랑 약간 개념이 다른 게 할당은 10명을 뽑아 아까 이제 30%라고 하면 10명 중에 3명은 무조건 이전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되고 그럼 남는 게 7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채용 목표제여서 10명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전 지역 인재가 30%가 안 되면 이제 11등이 이전 지역 인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이제 추가로 합격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지역 인재가 아니신 분들도 따로 피해 가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우리 나나나님께서 대구 경북 지역 대학교 졸업 후 타 지역 대학원에 졸업한 경우에도 이전 지역 인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 대학교 기준 최종 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대학원은 뭐 특별히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저희 공고 쪽에 그 공고랑 뭐 가이드라인 이런데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석기 대리님께서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아까 궁금했는데 집단 및 토의 면접에 대한 것들 질문 주셨는데 혹시 입사하실 때 이런 형태로 들어오셨나요? 네, 면접 종류는 다르긴 했는데 저도 집단 면접 2개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실제로 집단 및 토의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DK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어려운 준비는 질문이시네요. 면접 그죠? 종류는 사실 좀 달라져서 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뭐 계속 제가 인재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인데 인재상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 원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밖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게 인재상이기 때문에 인재상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뭐 토론 면접, 그 조별 면접이 많으니까 조별 면접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협상 면접이라는 거를 하거든요. 이제 A팀, B팀 나눠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기겠다고 너무 뭐 그러니까 협상이 어쨌든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져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막 뭐 예를 들면 상대방 윽박 지른다든지 뭐 협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자세를 보여서 이긴다 한들 아까 저희 회사 인재상 중에 배려하는 상생 인재 뭐 이런 게 있었죠. 기본에 충실한 인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 덕목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점수가 안 좋을 수 있겠죠. 거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뭐 인성 면접도 그렇고 나머지 조별 면접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잘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보다는 인재상에 지금 명기돼 있는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고 배려하는 상생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사실 행동화하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 것들이 말과 행동에 좀 표현이 되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블라인드 관련 또 입사 서류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NCS 뭐 필기 전형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인사 담당자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 들어오신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좀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갓생하는 회원님께서 지역 모집 지원자인데요. 가산점은 없는 지원자입니다. 일반 모집과 지역 모집 중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게 저에게 좀 유리할까요?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어느 분야 그러니까 이번 채용에는 이쪽이 경쟁률이 더 낮을 수도 있고 다음 채용에는 이쪽이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런 말씀 드린 게 좀 미안하지만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네, 아무래도 답변하기 좀 힘든 질문이기도 했는데 또 질문하신 분의 또 간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또 이렇게 저 답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직무 수행 능력 면접에서는 자료가 혹시 어떤 게 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보거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면접은 이제 조별로 아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무 상황이 제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직무 사항이 이제 뭐 줄글 형태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 상황을 이 직무 상황이 어떤 건지 이제 개별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들께 토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구체적인 어떤 질문보다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인턴이라든지 또 경험이나 경력이 많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 면접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혹시 출제된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보신 문제들 중에서 상황 면접에 관련된 것들 혹시 좀 예시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출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저희 회사 직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뭐 사무면
사무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상이나 아까 뭐 저기 지역 협력 업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기업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원자력 발전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뭐 지역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원인데 뭐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와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상황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 전공 지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취업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인 네. 거고 거기에 뭐 관련된 전공이 들어갈 만한 이제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 해서 질문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 총동원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기관들마다 항상 공통 질문이긴 한데요. 현재 기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미래 사업 방향이라든지 또 주요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채용 설명하기 전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저희 인사 담당자 토크쇼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추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는 유튜브의 화면이라든지 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토크쇼도 함께 보시면 또 해답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사 담당자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겠지만요. 한국수력원자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키워드로 보드에 작성을 하시고요.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질문 주시는 내용들은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재채용부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또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궁금한 점 저희가 또 끝나고 3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또 그 시간까지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정의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인사 담당자님께서 키워드로 작성을 해주셨고요.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 마이크를 들고 설명해 주세요. 네,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원자력 발전 저희 이제 뭐 회사에서 아까 30% 정도 저희가 전체 국내 발전량에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서 그런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이바지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더불어 요새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연료전지나 뭐 수소나 이런 것들 신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 회사에서 점점 그쪽 사업 분야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에너지원들을 다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명쾌한 키워드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했습니다. 채용 설명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